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이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김현지 난파 간첩, 불륜, 혼외자 출산 등을 보도한 한미일보 고발.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현지가 간첩? 민주당 한미일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김현지 불륜설, 김현지 간첩설 등 반복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음모론성 기사를 낸 한미일보를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전영기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보도한 한미일보 기자와 칼럼 작성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전영기 위원장은 한미일보는 최근 연이어 게재한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현지 실장을 향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기사들은 사실관계 확인은커녕 익명의 제보와 음모론적 추측을 마치나 진실인 양 포장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영기는 이는 명백한 거짓의 적시이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라고 했습니다. 한미일보는 단독 이재명, 김현지 공동정부,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과 김현지가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과 김현지가 밤에 특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김현지의 자녀가 유력 정치인을 닮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현지가 결혼 전 배가 불러 다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도 기사화했습니다. 한미일보는 왕재산 간첩단으로 보는 김현지와 이재명 정권 칼럼에서 정제약 칼럼리스트는 김 실장을 향해 과연 김현지 출신은 물론 학력조차 미지의 영역에 있을 뿐이다 라고 강조한 뒤 일각의 추측대로 김현지 그녀는 과연 이재명의 세컨드일까 아니면 난파 간첩일까 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소통위는 한미일보의 이번 허위 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을 위한 대응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사실과 진실 위에 서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민주당의 난리, 이런 고발에 한미일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전영기 국민소통위원장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 작성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 보도와 인격 살인에 가까운 가짜 뉴스를 유도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고발 취지는 기사에 허위 사실이 존재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아니라 보도 내용의 해석과 평가를 자의적으로 허위로 단정한 자기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사 자체의 사실관계를 반박하지 못한 채 기자의 표현과 문맥 해석을 문제 삼아 형사 고발을 선택했다. 이는 언론 보도의 해석 가능성과 비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 언어로 대응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나 증거 제시는 없었다. 대신 가짜뉴스, 인격살인 등 정치적 수사가 강화되었고, 이는 사건의 실체보다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언어 전략으로 읽힌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할 자유이며 보도 내용의 해석이나 평가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한미일보 고발 조치는 단순한 반론이나 정정 보도가 아니라 비판 언론을 제압하려는 정치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현직 고위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인물이 김현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이름으로 김현지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이는 정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정치적 보호 대상으로 삼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가족 비리나 측근 논란이 불거질 때 집권 여당이 직접 나서 언론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고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현철 씨가 구속될 당시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비교해 이재명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것은 정치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이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정권 핵심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당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절차에 개입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민주당 전영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김현지,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등을 언급하며 한미일보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일보의 기사 어디에도 불륜, 혼외자 출산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는 공개된 인터뷰, 관계자 증언, 행정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보도였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감정적 규탄과 정치적 수사로 채워졌다. 허위, 가짜뉴스, 인격살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지만 구체적 근거나 반증은 제시되지 않았다. 팩트의 부재는 곧 논리의 부재이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논리 대신 격앙된 언어로 구성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정당이 불편한 보도에 대해 형사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비판을 억누르려는 권력의 본능적 반응이다. 언론은 권력을 향해 비판할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알 권리의 실체이다.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 정당이 언론을 고발로 제압하려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공포의 언어로 통치되는 사회이다. 한미일보는 권력의 불편함을 기록하는 언론으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할 책임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정치 세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기록은 남는다. 한미일보는 그 기록의 자리에서 끝까지 비판의 자유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김현지 보도 내용에 대한 여러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인용된 익명의 제보자는 존재하며 그는 이재명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다.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을 만들어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은 위협 보도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시대이다. 아이러니한 현실이지만 언론이 그 용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마지막 등불도 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부탁한다. 경찰에 대한 외압은 자제하고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다투자고 이 민주당 아새끼들아. 한미일보 편집국 일동. 한미일보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열공.